알려드립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어린이집은 9천여 개가 문을 닫은 반면 노인복지시설 13,000여 개가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뉴스는 KBS. 뉴스 시간이에요? 뉴스예요? 아침마당 전북 시간 아니에요? 순간 뉴스인 줄? 뉴스에서 저출산, 네. 고령화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네. 저 때는 말이죠. 제가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그 거짓골을 집걸 못 면한다. 왜 그런 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지금은 네. 동네에 갓난아기 한 명 태어나면 그냥 잔치하고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 잔치를 했던 장본인 네. 원준 씨 맞죠? 응애. 저는 이렇게 태어날 때 우렁차게 이런 울음소리와 함께 태어났는데 요즘은 아기 울음소리 듣기도 힘들고 식구가 많은 집도 흔치가 않습니다. 뭐 자녀들도 한 집에 한 명, 많아야 2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지인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자기는 아이가 5이라고. 그래서 제가 야, 너 애국자다. 이렇게 칭찬을 했더니 강아지까지 포함해서라고 이런 말을 해가지고 안타까웠습니다. 뭐 저는 강아지도 없고 그냥 딱 혼자 사는 1인 가구거든요. 요즘 뭐 1인 가구 굉장히 흔하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게 굉장히 뭐 편하고 익숙하고 좋기는 한데 가끔 사람 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꼭 꽁냥꽁냥 알콩달콩 내 짝꿍을 만나가지고 2인 가구, 아니야, 내 친구의 한 5인 가구 해볼까요? 좋다. 무리예요. 무리예요. 예, 상당히 무리예요. 나이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5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효 씨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면 오늘 네. 방송 초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 이 뉴스 속에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아요. 7월 11일 인구의 날입니다. 인구 증진에 기여한 5분의 영웅들을 모셨거든요. 만나보실까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인구의 날 과연 어떤 분들이 아침마당 전북을 찾아주셨을지 네. 우리 육명진 본부장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구 문제를 고민하고 홍보하고 있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육명진 본부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구의 날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그 옆에 우리 최미순 씨. 안녕하세요. 인구보건복지협회 직원 최미순입니다. 채인이 찬우의 엄마고요. 셋째 임신 중 축복이와 함께 뱃속의 아이와 즐거운 추억 만들고 가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축복이. 태명. 네. 자, 그 옆에 우리 이주연 씨. 안녕하세요. 고창에서 장어집 운영하고 있고요. 4남매 아빠입니다. 이주연이고 오늘 육아법을 좀 공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야. 잘 오셨습니다.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맹은지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첫째 서진이와 18개월 된 쌍둥이 예서예지를 키우고 있는 3남매 엄마 맹은지라고 합니다. 얘들아, 엄마 방송 나왔어. 좋아하겠다, 아이들이. 애들이 좋아하죠. 엄마 방송 나왔어. 이러면 애들 막 이럴 것 같아요. 자, 맨 마지막 우리 장정현 씨. 네, 안녕하세요. 옆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의 남편이자 그 육아 만점이 되고 싶은 3남매 아빠 장정현입니다. 얘들아, 아빠도 TV 나왔어. 흔히 다둥이 나온 분들을 애국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애국자분들이 여럿이 오셨네요. 우리 본부장님 빼놓고 앞뒤로 이렇게 부부끼리 나오신 것 같아요. 우리 이주연 씨 그 옆에 분 아내분 맞으시죠? 아닙니다. 큰일 날 소리 하십니다. 네, 뒷분들이 부부고 저희는 부부가 아닙니다. 아유,
두 분이 막 계속 이러고 계시는데 아버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네. 네, 본부장님, 인구의 날 언제부터 이렇게 지정이 됐고 왜요? 아, 네. 전 세계 인구가 50억 명 돌파한 날이 1987년 7월 11일입니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제연합에서 제정한 날이 세계 인구의 날이고요.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인구의 날을 제정을 해서 올해도 14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처음에 인구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줄어들고 있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 시작이 좀 제 예상과는 많이 다릅니다, 본부장님. 아, 그렇죠. 원래는 인구 급증에 따른 뭐 자원 고갈이라든지 환경 문제가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시작은 했습니다만 나라마다 직면한 인구 문제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날을 활용을 해서 각 나라의 정책을 홍보도 하고 국민적 관심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늘어나는 문제, 줄어드는 문제 모두를 아우르는 인구 관련 국제 캠페인을 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요즘 인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사실 제가 시집을 가도 이제 뭐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임신이 좀 이렇게 가능할까 싶어가지고 지금 제가 난자 그 동결 시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인구보건복지협회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네.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아, 저희 협회 명칭이 조금 익숙하신가요? 저희도 좀 길고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생활과 함께 밀접해 있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가족계획협회 들어보셨나요? 네, 저희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인구 안정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는 지역 주민 대상 인구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캠페인 홍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조금 더 가깝게 느끼실 수 있는 건 저희가 부설로 가족보건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딱 이렇게 짚고 넘어갈 게 네, 있는 것 뭐.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그 산모 아이를 배려하는 좋은 직장인데 임신 중인 직원을 출연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의사인지 아니면 윗선의 강요에 의해서 했는지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강요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진짜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이제 저희는 임산부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 최고의 회사예요. 제가 임신한 직원 모두 다른 직원도 임신하고 있거든요. 임신한 직원들 모두 회사 직원들이 축하해주고 보통 다른 회사는 육아휴직이나 이제 출산휴가 가는 걸 좀 어려워하는데 저희 회사는 다 자유롭고 가능합니다. 직원 평가 기관인가요? 왜 이렇게 얘기를 잘해주는 거죠? 그러게. 지금 최미순 씨에게 사회생활 제가 10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병원에 있다고 했는데 그 병원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곳인가요? 저희 협회에서는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한 자랑은 저희 병원에 치과가 있고요. 영유아 검진부터 암 검진, 각종 구강 검진도 시행하고 있고요. 영유아 예방접종이나 청소년들 또 성인 예방접종까지 다 가능하고 저희 병원은 친절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인기가 좋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런 정보를 몰라서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남매 아빠 이주연 씨는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어때요? 좀 몰랐어요. 몰랐어요. 시골에서 보건소만 좀 가까워서 이용을 자주 했었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에 혜택이 다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설명을 더 해주셔야겠는데요. 억울해하시네. 그러니까요. 지금 상당히 지금 억울하시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본부장님 전주에만 계시지 말고 좀 이렇게 고창도 이렇게 좀 가시고 그러시면 안 될까요? 네. 그래야겠네요. 저희가 의료 취약 지역인 읍면 지역에 순회로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진 일정을 잘 조율을 해서 꼭 고창에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애들 어렸을 때도 뭐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육아를 참여를 많이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육아는 아빠들 모임도 있다고 하던데 그것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아, 네. 저희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와 저희 우리 협회가 함께 운영 중인 백인의 아빠단이라는 사업인데요. 아빠들의 육아 모임 프로그램입니다. 육아에 관심 있는 초보 아빠들이 모여서 고민도 나누고 정보도 공유하는 대한민국 대표 아빠 모임입니다. 매주 아이들과 함께 미션을 수행을 하고 결과를 커뮤니티에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매월 우수아빠를 선정을 해서 시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명칭이 백인의 아빠단입니다. 그러면 딱 백인만 되는 건가요? 뭐 1000명, 10,000명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선정 기준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네, 원래 선정 기준은요, 미취학 자녀를 둔 아빠들로 원래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아빠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네, 점점 인기가 좋아져서 올해는 모집을 시작하자마자 160명이 지원을 했고 지역별 안배를 통해서 129명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저 뒤에 네, 장정현 씨 앉아 그래요? 계시는데 본인이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아내가 좀 해봐 이렇게 한 건가요? 압박은 아니고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핸드폰을 봤는데 그게 뭐 백인의 아빠단에 선정되었다는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백인의 아빠단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요즘 워낙 보이스피싱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물어봤죠.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신청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압박은 아니고 강제 신청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원래 아빠들 커뮤니티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 요즘에 보면은 엄마들을 위한 맘카페라든지 그런 거 지역적으로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아빠들을 위한 모임은 제가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참에 선정된 김에 아이와 좋은 추억도 만들고 저도 좀 좋은 정보도 얻고자 해서 올해까지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편 몰래 신청했는데 다행히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이셨네요. 아니 근데 아내분은 왜 이렇게 신청을 하신 거예요? 혹시 육아를 남편이 너무 안 해가지고 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 남편의 경우에는 정말 육아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아이와 아빠가 같이 공감대도 형성하고 유대관계도 형성하고요. 그리고 좋은 추억 많이 쌓으라고 신청하게 됐어요. 근데 솔직한 저의 마음을 얘기하자면 남편이 아빠단 활동을 할 때 저도 좀 쉬고 저도 좀 놀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엄마에게도 쉼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맞아, 그럴 수 있어. 제가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건 강제적으로 한 거네요. 반강제적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가입을 하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강제적인 모임 백인의 아빠단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우리 장정희 씨? 제가 2022년도, 24년도, 또 올해 25년도까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백인의 아빠단에 선정이 되면은 매주 온라인 카페에 이렇게 그 주제에 맞춰서 미션이 올라오거든요. 아이와 같이 뭐 풍선놀이를 한다든지 몸으로 같이 놀아준다든지 아니면 계단을 오르면서 유산소 운동을 한다든지 뭐 그런 미션이 주어지거든요. 이게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근데 그전에는 아이랑 많이 놀아줬는데 놀아주다 보면 이게 방법이 좀 고갈되거든요. 맨날 똑같은 것만 해주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아빠단을 참여하면서 그 미션을 통해서 아이와 놀아주는 방법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빠단이 전국에만 있지 않고 전국 지역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아빠들 온라인상에서 그 수많은 아빠들과 소통을 하면서 제가 좀 반성할 부분을 반성하고 배울 부분을 배우면서 지금 많이 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딱 봤을 때는 이게 그 강제적으로 그 지금 백인의 아빠다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본인이 마음으로 느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슬슬슬 나오세요. 슬슬슬. 외워서는 못해요. 맞죠, 원주 씨? 맞아요. 와, 진정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처럼 아빠들도 이 산모의 고충, 엄마의 고충들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본부장님 좋은 방법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의 날, 임산부의 날 때 그 임산부 체험이라든지 신생아 속삭이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떠실까요? 속삭의 체험. 네.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원주 씨가 있기 때문에 맞아. 원주 씨하고 우리 윤명진 본부장님 모셔서 속삭의 체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워봅시다. 무대 나와주시죠.
네, 야 여기 예쁜 아기 인형도 있고 네. 좀 특이해 보이는 옷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거는 임산부 체험복입니다. 그 엄마가 그 임산부가 10개월 만삭 때 생각을 해서 그 몸무게를 제작을 했는데요. 몸무게를 생각해서 양수 아이 몸무게까지 포함한 체험복인 건가요? 체험복입니다. 네. 만삭일 때 네. 산모의 무게, 네네. 예, 뱃속의 무게가 9kg. 네, 맞습니다. 야, 근데 이 체험복을 왜 만드신 거예요, 굳이? 예. 임산부 애로사항을 좀 아빠들이 좀 느껴보라고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라고 이 체험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런 거요? 그럼 저도 나온 김에 한번 체험복을 한번 입어보고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야, 잠깐만, 야, 일단 이거 들기에도 무겁다. 와, 자, 야, 이거를, 오유. 착용을 해보시고요. 네. 잠시만요. 뒤로. 네. 뒤로 묶고. 우와. 야, 이거 무게감이 이거 엄청나네, 이거 진짜. 한번 여기 돌아 배가. 보시겠어요? 야, 이거 지금 살짝만 제가 움직이는데 네. 땅이 막 몸을 잡아당기고 있어요. 아하, 네, 땅에서 그렇죠. 그럴 정도로 굉장히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 산모들이 10개월, 네, 맞습니다. 10개월을 버티시는 거잖아요. 네. 와, 너무 이렇게 힘드시겠다. 이 몸무게를 가지고 집안일도 하시고 네. 물론 이렇게 서 있을 때도 힘드시죠? 네. 누워 계시면 더 힘듭니다. 야, 정말 양수와 태아의 무게가 9kg. 네. 그걸 그대로 해서 체험복으로 만드신 건데, 아니 근데 이런 체험복을 체험하신 그 남편분들의 반응은 좀 어떤 편이세요? 되게 응. 생각지도 못한 이 무게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 아내분들 뭐 가사를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든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실 수 있게끔 남편들이 그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홍 MC. 예. 그리고 이렇게 임보복 체험을 해봤고요. 이제 벗겨주세요, 선생님. 아, 예. 야, 이거 잠깐인데도 입고 있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 무게감이. 이거를 입고 어휴. 속삭이 체험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입고요? 그거 아니, 그렇게 나빠요. 아닙니다. 그거 입고 하죠, 선생님. 네. 예. 제가 뭐 네, 좀 네, 예쁜 네. 게 있나요? 자, 그리고 여기 예쁜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 인형이 있습니다. 네. 자, 아기 인형. 어우, 그래. 아유, 착해라. 울지도 않네. 그래. 이 아기 인형 가지고 어떤 체험 해볼까요? 속삭이 체험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이를 조심스럽게 항상 아이는 엉덩이와 목을 잘 맞아요. 지탱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인형이라도 해서- 이렇게 들면 안 돼요. 제가 좀 강구했습니다. 그럼요. 예. 네. 예, 이렇게 미안. 해서 잘 어깨 전 어깨 높이에다 높이로. 잘 놓으시고요. 한쪽 손을 잘 고정을 하시고 하고자 하는 데를 잘 고정을 하시고 약간 사선으로 해서 등 뒤로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그렇게 밑으로 하고 네. 깔아서. 그리고 아기가 발을 잘 움직일 수 있게 이 밑에 부분은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다른 한편 손도 팔도 잘 고정을 하신 다음에 이것도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넣어주셔서 이렇게 하시면 끝납니다. 아이가 최대한 팔이라든지 팔은, 네. 이제 움직임을 최대한 최소화할 수 최소화하고, 있도록 해주는 거죠. 네, 발은 움직일 수 있게 이게 해주세요. 막 움직이고 막 얼굴도 막 핥히고 수 있고 막 그럼요.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를 자 이렇게 목이랑 받쳐가지고 목과? 이렇게 엉덩이랑 이렇게. 그러시면 안 엉덩이랑 되죠. 받쳐가지고 이렇게 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최대한 목과 엉덩이를 받치시는데 엄마, 아빠 몸 쪽으로 최대한 안쪽으로 해서 이 팔을 안듯이 팔 목을 안쪽 팔에 다 지탱을 하시고 척추와 함께 이 팔을 잘 감싸 안아서 엉덩이를 이렇게 받쳐주시면 됩니다. 네, 저도 한번 한번 해보시겠어요? 안아볼게요. 자, 네. 아까 그렇게 알아서 미안해. 이렇게 안듯이 해가지고 엉덩이까지 받치고. 네. 예. 잘못하셨네요. 아니에요? 팔을 팔을 머리를 목 딱 쪽에, 받쳐서 목 목 쪽. 쪽으로. 네. 이렇게 해서 엄마 아니야 아빠 쭈쭈 못 줘요. 네. 이렇게 안듯이 아이를 잘 안으면 되겠습니다. 정말 자 임보복 체험, 임산부복 체험이랑 이 아이 속삭이 체험 남편분들 정말 아내분들, 산모들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이 안는 체험 그리고 임산부 체험까지 해서 정말 잘 배워봤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니까 갑자기 허리도 아프고 막 손목도 아프고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네요. 둥기둥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죠? 야, 저는 정말 잠깐 체험한 건데, 야, 이게 허리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맞아요. 야, 우리 어머니들, 우리 산모들 굉장히 제가 존경합니다. 예. 이 귀한 경험을요, 네. 저는 홍혜임 씨도 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해보셔야 돼, 진짜. 괜찮습니다. 네. 맞아요. 28에 큰애를 낳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27이 됐어요. 어머나. 네, 이제 그 손주 볼 나이입니다. 제가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여도 안 될 것 같아요. 대여 안 되죠? 아, 됩니다. 당연히 되고요. 네. 아까 선생님께서 체험하셨지만 잠깐이 아닌 하루 종일 좀 체험을 하셔서 임산부의 애로사항을 좀 제대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자전거도 아닌데 왜 그것까지 대여를 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못 들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인구 증가에 혁혁한 공을 세우신 멋진 엄마, 아름다운 아빠 얘기를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효 씨가 궁금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특히 사남매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랑 같은 고창 출신인데 저랑 많이 다르게.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데 아이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먼저 첫째 보미는 춤을 굉장히 좋아하고 둘째 여름이는 야외 활동을 너무 좋아합니다. 셋째는 좀 집중력이 높은 것 같아서 집에서 좀 잘 놀고 네. 넷째는 언니 오빠들 배우면서 잘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어머, 예뻐요. 귀여워요. 아이고, 귀여워. 아, 그럼 이름이 계절인 거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맞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맞아요. 그래서 사남매인데 맞아요. 여기 이제 하나 더 나면 이제 다섯이네요. 네. 네. 혹시 죄송하지만 이게 다섯째 나면 초봄으로 하고 그다음 초여름 이렇게 하실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간절기나 환절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제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답변이에요. 네. 질문인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섯째가 나면 저는 100억으로 할까를 생각을 했었어요. 100억? 갑자기? 그래서 제가 성이 2니까 네. 200억이 되니까 그런 장난스러운 생각을 했던 거고 네. 뭐 다섯째는 없습니다. 그래요. 계획이 없는 걸로 없으시구나. 알고 있을게요. 저희도 그렇게. 네, 네. 그런데 연애 때 뭐 아내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연애 때는 우리 결혼하면 축구 선수 만들까? 아이들 많이 낳고 그렇게 해요? 농구 선수 뭐 이런 얘기들은 해요. 근데 실상 그렇게는 못 하는데 못하죠. 와, 그래도 넷을 낳으셨어요. 어떤 뭐 자극된 뭔가가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뒷얘기라도? 생각을 많이 하면 이렇게 나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애초에 계획이 그랬고 그거를 실행에 옮긴 것뿐입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좀 많았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와이프랑 연애하면서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고 와이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동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야, 정말 아들 둘, 딸 둘, 사남매 아빠시잖아요. 네. 아, 부부간의 금슬이 얼마나 이렇게 좋으신 거예요. 예? 그러게. 저는 또 그 비결도 궁금합니다. 혹시 그 비결이 잘 들어요? 장어인가요? 네, 사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 하지만 저희가 생활하는 방식이 와이프가 저랑 함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거의 모든 일을 함께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다른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주셨고 일단 장어 한번 드셔보세요. 사실 저는 지금 좋은 것보다 나중에 더 좋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그래서 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꼭 낳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결혼을 해서 이렇게 같이 그 사랑하는 부인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티격태격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 때문에도 싸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넷이나 키우면은 싸울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육아 철칙 같은 거를 정해놓으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물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아이들 앞에서 부부가 싸우거나 뭐 가족들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걸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은 최대한 아이들 없는 곳에서 뭐 물론 안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없는 곳에서 하려고 하고 제가 이런 걸 경험한 게 저는 와이프랑 싸운 게 아닌데 조금 언성이 높아진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그것만 봐도 엄마랑 아빠랑 싸운다고 느끼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절대 아이들 앞에서는 싸우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거 다 좋은데 아내의 육아법 중에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혹시 아내분 여기 없으니까. 이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와이프가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와이프가 훈육할 때도 저도 안 껴들려고 해요. 그래서 한 명에게 집중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나마 좀 짚자면 훈육이 아니라 짜증을 내는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좀 별로다고 생각을 해서 와이프에게 책을 사줬어요. 어떤 책이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기.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하는 거가 잔소리가 되니까 책을 사줬는데 지금도 새 책입니다. 안 읽었어. 아유. 네. 아까 근데 서민 작단장님이 아내분 여기 없으니까 얘기해봐요 그랬는데 지금 TV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 말이 더 걱정이네요 지금. 네. 네, 아내에게 복화술을 가르쳐 주세요. 복화술? 웃으면서 자기야 밖에서 얘기 좀 할게. 이러면서, 네.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는 웃는 모습 보여주고 밖에 나가서 두 분이 진지하게 얘기하는 걸로. 지금 잠깐 국화설을 하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맹은지 씨, 둘째, 셋째를 갖게 된 계기가 첫째 때문이라고. 그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원래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한 두세 명 정도 나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저희가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 보니까 저희가 또 맞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키우기가 힘들어서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그렇게 마인드가 바뀌게 되었어요. 근데 첫째 서진이가 동생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어린이집에 가서 선생님한테 저희 엄마, 제가 임신 전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 뱃속에 동생이 있다고 겨울에 여자 동생이 태어난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이랑 저랑 진짜 박장대소를 했거든요. 그렇게 저희 첫째 서진이가 동생들을 원해서인지 그 다음에 겨울에 여자 쌍둥이가 태어나서 삼남매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첫째 서진이는 동생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유치원에 가서도 친구들한테 자기는 동생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고 그러니까. 두 명이나 있다고 자랑을 엄청 하더라고요. 동생 부심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게요. 너무 화목해 보이고 진짜 부럽네요. 세상에. 지금 첫째가 6살이고 지금 보니까 쌍둥이 동생들도 굉장히 어려가지고 집안일이라든지 육아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세요, 남편분? 아무래도 첫째도 있고 지금 쌍둥이도 어리다 보니까 저희 지금 둘 다 육아휴직 중이거든요. 그리고 뭐 육아 방법이라고 하긴 그렇고 공동육아 중입니다. 네. 예, 말이 뭐 공동육아라고 해서 뭐 50대 50 딱 업무를 분담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어떻게 보면 능동적으로 뭐 제가 밥을 하고 있으면 와이프가 다른 일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랑 놀아준다거나 서로 일을 미루는 게 아니고 서로 그때그때 일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른 집들은 보면 보통 아빠들이 수동적이잖아요. 뭐 음식물 쓰레기 하나 버리고 와라 해도 좀 있다가 민기적거리다가 와이프가 왜 안 버려?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지금 버리러 가는데 저희는 그런 잡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공동육아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는 공동육아 하는 줄 몰랐거든요. 저는 그냥 신혼 때 하던 대로 이렇게 한 건데 와이프가 첫째 유치원 상담을 가면서 선생님하고 상담 중에 공동육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지금 공동육아 중이구나 그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알아서 눈치껏 아주 센스 있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백인의 아빠단도 강제로 가입. 누가 또 강제. 잘 물들어가고 있네요. 근데 맹은지 씨가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우리 남편 육아 이것만큼은 확실하다. 네. 저희 남편 자랑을 하자면요. 저희 남편은 저희 삼남매 이유식을
직접 만들어서 먹였어요. 네. 솔직히 요즘 엄마들도 이유식 만들어서 먹이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저 역시도 그냥 시판 이유식을 사서 먹이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남편이 아이들에게 좀 건강한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이고 싶다고 해서 이유식을 만들었고요. 이유식뿐만 아니라 딸기잼이라든지 어묵, 함박 스테이크까지 만들었습니다. 또 자랑을 하나 하자면 저희 남편이 청소를 진짜 잘해요. 그래요? 진짜 잘해요. 그래서 저희 둥이들이 어렸을 때 산후도우미 아주머니들이 오셨는데 그때 그 이모님들께서 아기 새 키우는 집이 어쩜 이렇게 깨끗하냐며 칭찬하셨거든요. 네. 아, 여기서 마지막 결정타가 하나 있는데요. 네. 저희 남편이 2024년 백인의 아빠단 전북 지정에서 선정한 최우수 아빠랍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말 나왔을 때 기 살려줘야 돼요. 별 5개 드립니다. 뭐 별 5개예요. 앞길이 보여. 나 아침에 음식 쓰레기 버리고 왔어. 초월형 쓰레기도 버리고 왔어. 잘한다, 잘한다. 앞길이 보여. 아니 그런데 중요한 네. 거는 그 이유식을 직접 만들어 주잖아요. 그거 보통 일 아니에요. 진짜 그 보통 일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엄마보다 아빠를 애들이 더 좋아하고 더 따르지 않을까라는 그럴 수 생각이 있어요, 그럴 수 드는데 있어요. 제 말이 맞죠? 아, 이게 엄마는 위대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제가 아무리 뭘 해도 저는 엄마를 이길 수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보통 첫째만 있었을 때도 첫째가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뭐 와이프가 뭐 밥하거나 설거지하고 있으면 제가 저랑 놀 수 있는데 굳이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랑 놀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아빠랑 놀면 되지. 그러면 첫째가 아빠가 밥하고 아빠가 설거지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평소에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쌍둥이 동생들이 태어났을 때도 엄마랑 놀고 싶은 마음에 엄마가 쌍둥이 동생들 재우러 돌아가면 아빠가 재우면 되지 왜 엄마가 재우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좀 씁쓸하네요. 엄마가 너무 재밌게 잘 놀아주시나. 네, 아니 이 정도면은 약간 좀 배신감 느낄 때도 있긴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시다고 하던데 어떤 일인가요? 한 2-3달 전이었는데 저희 첫째 아이가 모래놀이를 그렇게 좋아해요. 뭐 다른 아이들도 그러겠지만 모래놀이를 좋아하는데 일요일 점심이었을 거예요. 진짜 제가 설거지를 마치고 모래놀이 가자 하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제가 설거지 도중에 깨진 그릇에 그만 손가락을 너무 크게 베었어요. 예. 그래서 지혈이 안 돼서 응급실을 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째한테 설명을 했죠. 아빠가 지금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병원을 가야겠다. 우리 모래놀이는 다음에 가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엄청 우는 거예요. 막 대성통곡 울고. 제가 다쳐서 그런 게 아니고 모래놀이 못 간다고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너무 좀 어이가 없고 뻥 쪄서 서진아 아빠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모래놀이가 중요해? 한 1-2초 생각하더니 다시 또 울더라고요. 모래놀이 가야겠다고.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생각하면 좀 꼴보기 싫습니다. 솔직해, 솔직해. 와,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게 네, 지금 네.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울지 마시고요. 아니 근데 조금 더 짠내 나는 얘기를 하자면 네. 아니 육아하느라 힘이 드셔가지고 우울증이 오셨다면서요. 근데 그게 아내 편이 아니라 남편이. 예. 네, 첫째가 6개월 때쯤이었는데 저희 부부가 이제 상의해서 와이프가 복직을 하고 제가 이제 육아휴직을 해서 제가 아이를 돌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를 다 돌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아이 일어나면 아내 출근해서 아이 일어나면 밥 먹이고 뭐 놀아주고 또 낮잠 재우고 이게 이제 매일 쳇바퀴처럼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우울증까지는 아닌데 좀 막 우울감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 퇴근하면 괜히 막 짜증도 부리게 되고 그런데 이제 또 와이프가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회식을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또 직장이 또 무주예요. 그래서 회식 끝나고 집에 오면 10시, 11시니까 또 집에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처갓집이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전화 통화하면 그래 자고 와 이렇게 말은 좋게 하죠. 전화 끊고 나서는 이제 속이 부글부글하죠. 자고 오란다고 자고 오냐. 이렇게 속으로 혼자 많이 중얼거리고 속으로 많이 삭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뭐 집집마다 이런 일들이 있군요. 저도 공동 육아 시절에 저는 늘 병원 놀이를 했거든요. 주사 맞고 자야 된다. 엄마 일어나 나 링거 맞는 중이야. 이래서 아빠한테 가니까 아빠가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애가 아빠한테만 가니까. 네. 근데 그 우리 부인 맹은지 씨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공동 육아잖아요.
왜 회식을 해서 무주 친정집에서 자고 오고 도대체 이게 그 공동육아 이게 변명이라도 좀 해보세요. 제가 변명을 하자면 저도 직장인이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이 많아지다 보면 야근도 해야 되고 가끔 회식도 하니까요. 여보 미안해. 과장님 회식은 점심때 꼭 점심때로 잡아주세요. 애들이 이렇게 잘 커도 아프면 속상해요. 예. 그쵸, 많이 속상하죠. 그때 정말 속상하지 않아요? 네, 솔직히 애들 먹여주고 뭐 밥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그러는 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애들이 아플 때 정말 마음이 아리고 쓰려요. 저희 쌍둥이들 같은 경우에는 2명이고 그리고 어리다 보니까 자주 아팠는데요. 한번 바이러스가 오면 서로 옮고 옮기다 보니까 정말 병이 좀 길어졌거든요. 그러면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슬픕니다. 제가 예전에는 소원이 백만장자가 되는 게 제가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별거 없어요. 그냥 애들이 안 아프게 그냥 아파도 그냥 입원 안 할 정도만 조금만 아팠으면 하는 게 저의 큰 바람입니다. 저는 그 큰애가 네. 그러니까 공원에서 이렇게 손 잡고 후 돌려주는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돌려주는 거 그걸 하는데 여기 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팔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다시 맞추긴 했는데 그 뒤부터는 모든 아이들, 그러니까 둘째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자꾸 이렇게 돌리거나 아이고, 이런 이런 거? 걸 하지 않고 오. 또 이제 큰애 이제 발에 유리가 박혀 있어요. 이제 그 어우, 유리컵을 깼는데 어쩌라, 그래가지고 어쩌라. 그것 때문에 그걸 자꾸 부여잡고 같이 우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래갖고 저 그 유리가 차라리 내 발에 박혔으면 맞아, 했는데 왜 아이한테 박혀갖고 이렇게 고통을 줄까라는 그 생각도 그렇지. 막 들더라고요. 예. 맞아요. 근데 우리 최미순 씨께 꼭 이 얘기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셋째 임신 중이신데 네네네. 첫째도 안 가지려고 했대요. 첫째도 네. 맞나요? 남편이 저랑 둘이만 살아도 좋다고 네. 했거든요. 딩크라기보다 저희 남편이 누나가 일찍 결혼을 해서 이제 누나의 육아를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너무 육아가 힘든 걸 아니까 남편이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 둘만 살아도 좋다고 했는데 어떻게 첫째가 생기다 보니 또 첫째 생겼더니 첫째 하나면 된다고 지금 웃음이 어떤 웃음이에요? 웃음이 도대체 그 웃음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딩크족이라고 하면은 네. 애 안 낳고 사는 네. 그런 이제 커플들을 얘기하는데 그렇죠. 원주 씨도 딩크족은 아니잖아요. 저는 딸이 하나가 있죠. 아. 예, 예쁘게 딸을 키우고 있고요. 네. 근데 정말 내 아이를 키운다는 게 굉장히 행복하고 정말 그 세상 어떤 그 순간보다도 항상 빛나는 순간인데 근데 지금 최미순 씨 남편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계속 말이 바뀌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지금 딩크족으로 살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셋째까지 지금 가지게 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 또 이렇게 셋째까지 갖게 되셨나요? 남편의 뜻은 그러긴 했는데요. 제가 진짜 아이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째가 생겨서 생긴 것도 엄청 기뻐했어요, 남편이. 근데 첫째 하나면 된다고 우리 채인이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했는데 둘 낳고 진짜 셋째는 계획이 없었는데 진짜 그래도 축복이니 그렇죠. 네, 잘 낳아서 한번 키우겠습니다. 애들이 다 봐줄 거예요. 첫째, 둘째가 셋째 키워줄 거예요. 듣자 하니까 최민순 씨 남편분이 그렇게 애착하라고 소문이 났대요. 그 출산 후에 그렇게 아내분한테 잘했다면서요. 어떻게 잘했어요? 네, 진짜 남편 연애 시절에도 잘하긴 했는데 진짜 제가 아기를 낳고 이제 신생아 때 잠이 아무래도 부족하잖아요. 남편이 점심시간에 자기가 밥을 진짜 1초, 진짜 10분만, 뭐 5분, 1분 만에 먹고 엄청 막 달려와요. 어머. 집으로. 저희가 좀 쉬라고, 좀 잠도 자고 밥도 좀 먹으라고 그래야 제가 쉴 수 있으니까 막 달려오기도 했고 퇴근하고서도 주차장에서 집까지 뛰어왔어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네. 진짜 그게 아직도 기억에 너무 남아요. 아니 근데 남편이 그 공동 육아하고 이러느라고 본인이 좋아하는 걸 못 한다고 취미 생활을 못 해요? 맞아요. 진짜 저희 남편이 축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기 태어나고 나서도 한동안 안 갔어요. 안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아기가 통잠 자기 시작하면서 그 10시 이후에 축구 동호회를 찾아서
그것만 나가거든요. 그것도 나가고 네, 그 축구 동호회 자체도 다 육아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원래 대부분 그 축구하시고 한잔식들 하시는데 안 하시고 다 그냥 축구만 하시고 다 흩어지시는 그러고 있어요. 네. 진짜 건전하시다. 네네네. 근데 그 애들이 다 보고 배우잖아요. 예. 자상한 부모를 보면 애들이 또 그대로 그런 자상함을 닮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애들이 사이가 굉장히 좋다면서요. 네, 둘이 싸울 법도 한데 첫째 태은이가 찬우랑 이렇게 같이 걸어가다 보면 찬우가 항상 가운데 와 있어야 된다고 위험하니까 자기가 엄마 손을 잡고 싶을 법도 한데 가운데 찬우를 보내고 그리고 태은이가 제 만삭 때 남편 하는 거 보고 신발도 신겨주고 했었거든요. 그거를 지금도 가끔씩 하거든요. 근데 찬우도 똑같이 따라하고 둘째도 따라하고 둘째가 이제 제가 바닥에 앉고 있으면 엄마 의자에 앉으라고 의자도 이렇게 밀어주고 네, 둘이 진짜 서로 잘 가르쳐주고 잘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저는 둘째가 안 생겨진 게 뭐냐면 같이 있잖아요. 그럼 아이가 꼭 이 사이에 앉아. 엄마 우유 갖다 줘, 물 갖다 줘. 그래 갖다 주면 또 여기 사이에 앉아서. 네, 그래서 둘째를 못 낳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만요.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지금 젊은 부부들의 얘기를 지금 듣고 있어요. 이제 셋째가 태어나실 분, 그리고 4명의 자녀를 둔 분, 그다음에 3명의 자녀를 둔 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명신 부부장님이 말만 난안 그랬는데 어떠세요? 얘기 들어보시니까. 보였나요?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의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신생아 예방접종을 하러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엄마는 입으로 육아를 하시고요. 아빠들이 다 행동으로 하십니다. 아빠가 분유도 먹이고 아빠가 기저귀도 갈고 살짝 시어머니 모드가 발동도 되는데요. 그래도 함께하는 육아를 보면 보기 좋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옛날에 보면 친구 집 놀러 가면 기저귀 빨아가지고 이렇게 빨랫줄에 쫙 걸려져 있고 그 일은 엄마들이 다 하고 그랬거든요. 본인은 어떠셨어요? 본인 그때와 지금 비교해 보면.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죠.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때는 지금하고 다르게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 분위기상으로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은 쓸 때도 눈치를 엄청 봐야 됐고요. 출퇴근 시간 조절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임산부 배려, 그다음에 육아 시간 이런 배려는 아주 기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이제 딸만 둘이기 때문에 그걸 했었거든요. 청기저귀를 빨아서 맞아. 방 안에 그 빨랫줄 이렇게 방을 따뜻하게 해야 되니까 맞아. 그 빨랫줄 걸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널고. 널어줬던 맞아. 그리고 이렇게 개는 것까지 이렇게 다 했던 그런 또 그런 기억이 또 나네요. 옛날 또. 사람,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자, 우리가 뭐 이제 청기저귀 얘기도 하고 육아 얘기도 하고 뭐 네. 인구 얘기도 하고 이런 이유가 바로 인구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네. 퀴즈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요? 자, 먼저 최미수님부터 문제 주세요. 주시죠. 첫 번째 문제는 객관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둥이라고 부르는 다자녀 가구는 몇 명 이상부터일까요? 1번 2명, 2번 3명, 3번 4명, 4번 5명. 어허. 다자녀 가구는 몇 명 이상부터일까요? 1번 2명, 2번 3명, 3번 4명, 4번 5명. 어허. 굉장히 쉽습니다. 자, 다자녀. 네. 정답판 들어주세요. 6명, 3명, 5명. 많아요. 예. 네. 원주 씨, 예. 왜 이렇게 많이 썼어요? 저희 친가 쪽 이제 고모 그 작은아버지들 가족들이 이제 한 5남매였어요. 네. 근데 그 집은 동네에서 아유 저 집은 대가족도 아니요 이런 소리 들었어요. 아. 그런데 저희 외가 쪽은 저희 어머니랑 어머니 그 위아래 오빠 언니들이
육남매였어요. 육남매. 아유, 저 집은 대가족이네. 아. 예, 저 집은 대가족이네. 그래서 저는 6명으로 보기에는 없지만 예. 자, 본인의 드리겠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이지호 씨 3명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 후배도 3명인데 다둥이 카드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3명 확실히 맞죠? 확실히 왔죠. 그 선녀와 나무꾼에도 네. 2명은 금방 선녀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네. 3명 정도는 나아야 아 뭔가 많이 나았다. 아. 무겁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로 못 올라가고 그러는 거죠. 아, 그래서 3명. 예. 뭔 네. 얘기가 선녀 나무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 중에 명인데. 정답이 있는지 정답은 몇 번인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건 또 뭐야? 1번. 네. 2명? 2명. 2명? 그럼 정답이 한 너무 명도 지금인데? 한 없네요. 명도 없어요. 네, 원래 다자녀 가구 가정은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로 원래 의미를 했었습니다. 아, 그죠? 그런데 저출산이 너무 심각해지면서 기준을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좀 제도마다 다 다르니까 좀 한번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맞았을 수도 네, 있는데. 아쉽게도 정답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다자녀가 2명이라는 얘기죠? 2명, 2명. 와, 2명. 그래요. 근데 그러면 세 명인데도 다자녀, 이렇게 다자녀네요. 아니요, 저는 혜택을 하나도 못 봤어요. 네, 혜택은 못 봤어요. 혜택 못 본 다자녀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넘어갈까요? 이지연 씨 문제 주세요. 주세요. 두 번째 문제도 객관식입니다. 한 국가의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출산율을 과연 뭐라고 할까요? 출산율. 1번 대체 출산율, 2번 대패 출산율, 3번 대신 출산율, 4번 보존 출산율. 어허. 한 국가의 인구가 감소하지 않게 유지되는데 필요한 출산율은 뭘까요? 1번 대체 출산율, 2번 대패 출산율. 갑자기 대패 삼겹살 생각난다. 저도요. 3번 대신 출산율, 4번 보존 출산율. 네. 정답판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자, 원주 씨 급했어요. 2번 썼어요. 2번이 뭡니까? 예, 대패 출산율. 예, 왜요? 사실 이 보기는 저희 제작진들이 저희 농락하려고 일부러 놓는 보기 맞아요. 대패. 예, 뭐 대패 삼겹살 먹고 싶지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래서 농락 당해드리려고 이번 대패 출산율. 예, 굳이 적어드렸어요. 예, 만족하세요. 예, 대패 알겠습니다. 그래, 출산율. 이게 함정일 수도 있어. 다음 주에 출연료 더블로 들은다고 합니다. 자, 지효 씨는 4번 했어요. 보존. 네. 저도 지금 제 난자를 잘 냉동해가지고 보존하려고 거잖아요. 이게 하나의 정말 좋은 유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존 출산율. 보존. 그래서 확신을 갖고 있는데요. 보존 출산율. 혼자 한 개씩 굉장히 자랑스러운가 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시집을 빨리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뭐 대신 뭐 하시게요? 대신 출산율이라고 네. 이게 있어요. 네. 옆집에서 아기를 못 낳는다든지 뭐 하나 있을 때 네. 또 옆집에서 한 30명 나가지고 대신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대신. 대신 놔줘서 그 대신 대신 내가 못 나는 건 옆집에서 네. 또 그게 안 되면 뒷집에서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신. 대신. 그래서 이제 인구를 제가- 채워준다 해서. 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자, 이지현 씨 혹시 정답이 있습니까? 정답은 1번 어? 대체 출산율입니다. 아, 대체 출산율. 안타깝게도 정답자가 한 분도 없어요. 안 계셨습니다. 본부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좀 어렵죠. 네.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 출산율이 2.1명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합계 출산율이 이걸 대체 출산율보다 좀 높으면 증가를 하고 낮으면 인구가 감소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최저고요. 그나마 좀 희망적인 건 출산율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아주 좋은 정책들 지금 나오고 있다는데 어떤 게 있어요? 네, 전북 출산율이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반등을 했고요. 예. 합계 출산율도 0.78명에서 0.81명으로 소폭이지만 상승을 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전북의 청년,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서 혜택에 반하는 반값 아파트라는 의미를 담은 전북형 반할주택 사업, 그리고 소득, 나이, 양한방 지원 가능한 모두 가능한 난임 부부 지원 사업, 그리고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전북형 저출산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네. 이런 정책들이 도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돼서
올해도 큰 성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자, 인구의 날을 맞아서 지금 퀴즈를 한번 풀어보고 있는데요. 정답 맞추신 분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예, 현재까지 네, 그렇습니다. 맞추신 분이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늘 그랬듯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마지막 문제는 좀 제발 맞춰주셨으면 제발.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맹은지 씨 주세요. 주세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시대별로 인구 표현은 다양한데요. 다음 중 올해 인구 표현은 무엇일까요? 1번,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2번,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3번,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 갖고 싶어요. 4번, 함께 키우는 아이, 함께 만드는 미래. 어허. 올해 인구표 예.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계자. 이건 그렇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하나씩만 낳아도 옛날 거요? 삼천리는 초만 원. 오, 이것도 좀 그래요. 근데 이거 좋아요.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 갖고 싶어요. 이거 괜찮은데요? 어, 괜찮아요. 아빠 무서워요. 동생 갖고 싶어요. 이거 좋아요. 그리고 4번이 함께 키우는 아이, 함께 만드는 미래.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올해 2025년 인구 표입니다. 자, 적으셨어요? 네. 정답만 들어주세요. 자, 5번, 4번, 3번. 예. 자, 5번도 5번이 있었어요? 뭐예요? 당장이 힘들면 지호 씨처럼 동결하자. 네. 앞을 바라봐야 되니까. 예. 네. 예. 오. 자, 은주 씨 끝까지 웃음 줬고요. 네. 지효 씨는요? 제가 성우가 한번 돼봤어요. 네. 그 시대별로 성우 목소리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보니까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오. 1번 약간 굉장히 아주 올드한 그런 느낌. 예. 2번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저만 원. 네, 이것도 굉장히 올드하죠. 네, 60년대 됐어. 세 번째, 이제. 오키가 나옵니다. 그 산업방송님과 어머니에서. 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 갖고 싶어요. 근데 이제 4번 보면요. 70년대. 굉장히 현대적입니다. 함께 키우는 아이, 함께 만드는 미래. 좀 그럴싸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럴싸합니다. 네. 서민석 단장님 멋이 급해서 3만 쓰셨어요. 일단은 3이라고 하고 아빠 네. 홍 MC가 이제 말을 해서 제가 힌트를 좀 얻은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지호 씨 말이 좀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제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바꾸실 거예요? 첫째가 네. 나 동생 갖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아빠 저 혼자는 싫어요. 엄마 나 동생 보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분명히 맞을 겁니다. 이게. 자, 출제자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자가 있습니까? 정답은 있습니다. 야야. 정답은 4번, 함께 키우는 아이, 함께 만드는 미래입니다. 이지효 씨 꼭 한번 더 해주세요. 네. 함께 키우는 아이, 함께 만드는 미래. 좋다, 좋다. 근데 정말 표 주제나 단어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요. 네, 예전하고는 정반대였습니다. 예. 예전에 표어의 핵심은 적게 낳자. 아주 노골적으로 적게 낳자는 표현이 많았는데요. 저출산 고령 사회가 되면서부터 표어도 이에 발맞춰서 그 가족, 포용, 삶의 질 향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래요. 퀴즈를 풀어봤는데요. 네. 우리 이지효 씨가 다행이다. 예상과는 다르게 한 문제 맞춰서 한 문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지효 씨 아무튼 1등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콩달콩 예쁜 가족을 만들고 싶다,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맹은지 씨에게 좀 여쭤볼게요. 언제 가장 이렇게 행복하다는 마음이 확 드실까요? 저는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많이 느끼는데요. 아이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까르르 웃는다든지 그리고 아이들이 손잡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또 저희 아들이, 첫째 아들이 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물어보더라고요, 저에게. 엄마, 나 엄마랑 결혼하고 싶다. 엄마 결혼하면 안 되냐 했더니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엄마는 아빠 거다. 아빠랑 결혼해서 안 된다 했더니 울면서 대성통곡 하면서 아이가 나도 엄마랑 결혼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쌍둥이들 임신했을 때 좀 입덧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들락날락 많이 했는데 그럴 때 저희 아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등을 토닥토닥 해주는데 그 손이 너무 따뜻하고 말랑말랑하고 그랬습니다. 전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참 저는 사랑받고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유, 지금 얘기하는 중에도 그 행복하게 지내는 하루하루가 저희 머릿속에다 잘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니 근데 또 듣자니 최근에 또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뭐 넷째를 뭐 계획하고 뭐 이런 고민이신가요? 어차피 뭐 가정 집안 일이야 뭐 쓰레기 버리고 뭐 청소하고 남편이 다시니까. 예, 그러신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부부가 둘 다 육아휴직 중이거든요. 근데 제가 곧 있으면 복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저희 남편이 혼자 3남매를 잘 돌볼 수 있을지 케어할 수 있을지 그게 고민이고요. 그나마 남편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내년이면 남편도 복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 케어해야 될지 정말 고민입니다. 정부에서 아이돌보 서비스를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우선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말 뉴스 시간에 한 장면을 보는 것 같고요. 네, 정말 관계자들은 꼭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 우리 또 축복이 엄마도 활짝 웃고 있으신데 아이들 보면서 느끼는 행복을 어디서 살 수 있겠어요? 그걸 얼마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정말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예요? 아이들 키우면서. 저희 큰 딸이 제 걱정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엌에서 칼 쓰거나 뭐 가위질 하고 있으면 엄마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해. 그런 말 걱정할 말도 해주고요. 최근에는 이제 제가 배가 좀 셋째다 보니까 배가 좀 빨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좀 나왔더니 첫째가 엄마 뱃속에 아기 있어? 하면서 그 태병을 불러주면서 태담을 해주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진짜. 네. 마음 같아서는 저도 딸랑구 하나 갖고 싶은데. 근데 이제 손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러면 다둥이 이래서 좋다 하는 거 좀 자랑 좀 한번 해주실래요? 저희 남편은 사실 그 아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첫째를 낳고 기르다 보니 너무 이쁘고 둘째도 낳다 보니 이제 너무 이쁘고 요새 남편이 엄청 이쁘다고도 말을 많이 하고 셋째는 좀 걱정되긴 했는데 남편이 셋째 낳아서 기르면 얼마나 이쁠까. 아이가 24시간 중에 23시간이 힘들어도 그 나머지 주는 시간이 더 행복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임신까지 하신 상태에서 저렇게 네. 얘기해 주시니까 정말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 모습을 본 뒤에 다둥이 아빠. 아, 나도 질 수 없다 이제 그런 표정이시거든요. 다둥이 이래서 좋다. 자랑 한번 해주시죠. 자랑이라기보다 그냥 아이들 자체가 그냥 자랑입니다. 네, 아이들 자랑이고 그냥 아이들 옹기종기 모여서 노는 모습만 봐도 너무 행복하고요. 요즘 결혼하신 분들 보면 뭐 아이를 일부러 안 낳고 두 분이서만 지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그분들이 추구하는 행복이니까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아직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진 않아서 그 행복을 모르시잖아요. 뭐 제가 어떻게 책임질 수는 없지만 속눈샘 치고 한번 아이를 한 명 낳아서 키워보시면 그 아이가 준 행복이 훨씬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이 꼭 낳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남매 아빠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좋은 아빠, 좋은 부모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이들에게 보금자리 같은 뿌리 같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고 항상 기다려주는 그런 따뜻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도 나는 계속 줄 테니까 너가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마음껏 해도 괜찮다. 대신 언제나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요. 이 순간을 막 기억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기회를 좀 만들어 드릴게요.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 예, 저장해서 태어날 미래 아이를 위해서 나중에 보여주셔도 좋겠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한마디씩 3번 카메라 보고 얘기해 주는 걸로 할게요. 최미순 씨 먼저. 이쁘고 사랑스러운 태은이
귀엽고 깜찍한 우리 찬우. 엄마한테 와줘서 너무 고맙고 행복한데 채은아 아침에 옷 입는 거 골라주면 그거 입자. 아빠랑 엄마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 축복이 잘 나와서 힘들겠지만 함께 잘 키워보자. 여보 사랑해. 네. 아유, 그러니까 저녁에 옷을 골라 놓으면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이주연 씨. 시골이라서 너무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나는 네 주위에 누군가가 이걸 좋다, 이게 최고다라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은 걸 찾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가 되길 바라겠고 와이프에게 짧게 한마디 드리면 네. 금방 갈게. 이제 끝나. 얼른 가서 또 애 봐줘야 되니까 같이. 뒤에 우리 맹은지 씨가 하겠습니다. 나의 보물 장서진 그리고 장에서 장혜지. 엄마가 너희들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엄마가 많이 응원하고 지지할 테니까 너희들은 항상 건강하게, 몸도 건강하게, 마음도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네. 자, 마지막 우리 장정현 씨. 네. 잘생기고 멋진 아들 서진아, 그리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쌍둥이 딸들 애서애지. 아빠도 너희들을 항상 응원할 테니까 지금처럼만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줘. 사랑해. 본부장님이 안 하셔서 서운하실 것 같아요. 애들이 다 컸으니까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구 문제 관심 좀 많이 가져달라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의 몫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인구가 힘이고 가족이 희망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 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 같이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아이들이 희망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와주신 이분들은 희망의 창조자들이십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겠고요. 정말 아이들 예쁘게 잘 키워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인구의 날 아침마당 전북 함께 하셨는데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오늘 이렇게 인연이 됐는데 네.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감싸주고 더 많이 그래요. 축복해주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아우 예뻐라 귀여워라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한마디씩 따뜻한 사랑의 말 전해주시고요. 다둥이 아빠 고생 많으셨네요. 장어가 효과가 있긴 있나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